정부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조 원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브렉시트 여진으로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코스피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에 1930선을 회복하며 반등했습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고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30%가량 줄고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강남권 재건축 열기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출시하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사용 비율을 카드사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최근 조선과 해운업종 구조조정에 더해 브렉시트 여파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대의 재정 보강에 나섭니다.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1조 2천억 원에 더해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10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구조조정과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위축을 막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값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 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 본인 부담 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춰 최대 25만 명이 1인당 연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나 이번에 내놓은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이 경제성장률을 0.25%에서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특정 업종에 그 영향이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 브렉시트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증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는 1930선을 넘으며 반등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다우지수, 나스닥, FTSE 100 등 미국과 유럽의 주요 지수들이 2.5% 이상 하락세를 보인 반면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0.49% 오른 1936.22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71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68억, 1,573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59.3으로 전일 대비 1.7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인 데에는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발표한 영향이 큽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99% 내린 1907.71로 출발해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추경 편성 소식이 전해진 뒤인 오전 10시 24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 향후 대외 변수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추경 계속해서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여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안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증시 안정에 힘입어 환율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1원 내린 1171원 3전에 마감하며 117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져 안전자산 선호 추세가 줄어들고 증시도 다소 안정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반면 채권 금리는 아직 브렉시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7일 기준 전날보다 0.013%포인트 하락한 1.236%를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을 시키기 위해 집단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여파까지 더해져 시장이 과도하게 냉각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등 집단대출 보증이 1인당 2건,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분양 가격이 9억 원 초과인 아파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집단대출 규제로 분양권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 강북의 뉴타운 재개발의 중대형 아파트, 수도권의 송도나 위례 같은 인기 지역이 어느 정도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렉시트 쇼크까지 더해져 분양시장이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움직이고 있던 분양시장과 분양권 시장이 자칫 냉각될 수도 있어서 하지만 1인당 보증 한도를 총 3억 원으로 축소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도가 높아져 분양권 시장 급랭은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인당 2건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인기 지역의 경우 충분히 투자자들이 분양권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 하반기 주택 거래량이 작년보다 30% 감소하고 강남권 재건축 호조세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도 0.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고전할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전국주택 거래량은 공급 증가와 유동성 제약 우려로 지난해보다 30%가량 대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0.3% 오르고 지방은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공급 증가에 대한 부담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존재하고요. 또한 이제 그 대출 규제 강화 같은 유동성 제약의 우려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며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강남 재건축발 과열 양상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재건축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강남 3구와 과천시, 서울 송파구 정도일 뿐 다른 지역의 경우 단기적인 변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중도금 대출 규제와 브렉시트에 따른 투자 심리 불안 등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하반기에는 호조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하반기 분양 물량도 분양권 실태 조사와 후속 규제로 시장이 냉각돼 작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초이노믹스로 상징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2015년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집단 대출 규제와 브렉시트, 공급 증가 탓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용카드부터는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내년 안에 신규 신용카드의 포인트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강조하고 사용 비율 제한 등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현재 국내 8개 카드 회사 중 5곳이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에서 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년 포인트로 결제된 1억 3천만 건 가운데 68%가 넘는 8,918만 건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포인트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과 사용 가능 가맹점,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 안내 책자에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항공업계의 특성상 환율과 유가가 주요 변수인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에 돈이 몰리면서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는 반면 3개월간의 회복세를 보이던 유가는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환율과 유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브렉시트 과연 항공주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항공업계가 브렉시트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에 돈이 몰리자 환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손실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달러로 지불되거든요. 외화 차입금이 많아서 평가 손실도 발생하고요. 대한항공이 한 10원씩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영업이익이 한 350억씩 줄어들 수 있는 구조. 그걸 절반 정도요. 브렉시트발 앵고 현상 역시나 항공업계는 부담입니다. 엔저 효과로 작년 일본으로 떠난 한국인 여행객은 400만 명.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한 앵고 현상이 지속되면 이 같은 여행 수요가 꺾이고 결국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둔 항공업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브렉시트발 유가 하락은 항공업계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유가 떨어지는 건 또 호재고요. 여전히 유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건 충분히 유가가 다 상쇄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실제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이 소비한 항공유는 1,680만 배럴, 대한항공은 연간 3,200만 배럴입니다. 즉 배럴당 1달러가 내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년에 각각 3,200만 달러와 1,680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브렉시트로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만난 대한항공은 0.59% 내림세를 보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0.71%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시장에서 느끼는 브렉시트 공포는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낳은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올해 미국이 브렉시트 여파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기간 저금리에 시달린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급변한 시장 상황에서 재테크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브렉시트 말 그대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줬는데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는 좀 상황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24일 8% 가까이 폭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는 2.4% 오르며 반등했는데요. 한국 코스피 지수도 어제는 등락을 거듭하다 0.08%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오늘은 상승폭이 0.49%로 더 커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세계 금융시장에 던진 충격은 길어봐야 전치 2주짜리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브렉시트가 뜻밖의 호재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의 호재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영국의 EU 탈퇴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이 커지는 등 브렉시트가 낳은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초저금리 때문에 재테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할까요? 네, 초저금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마저 생겼다는 겁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3% 정도인데요. 최근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1.1%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은행에 돈을 맡겨서 자산을 증식하는 시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따져보면 금리가 5%일 때는 14년이지만 지금처럼 1%면 무려 70년이나 걸립니다.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은행 예적금이나 연금 상품 등에 넣어두고 이자 소득으로 은퇴를 준비한 경우라면 서둘러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익률만 쫓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어수선할 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잠시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안정적이면서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배당주가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투자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 말씀하셨는데요. 이 배당주는 주가 흐름에 따른 이익, 게다가 배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작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는데 이 배당주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하는 이유는 뭐죠? 네,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오히려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더 내려갈 여지가 생깁니다. 초저금리가 이미 장시간 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금리 상황이 계속 연장되는 분위기에서 배당 수익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배당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비교적 견실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이 이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 주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브렉시트에도 의외로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EU에서 탈퇴를 선언한 영국에 대해 고립작전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가 리먼 사태처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증시가 V자 반등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고배당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기준금리 1.25%를 기준으로 3배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내는 종목은 올해 74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상위권에는 천일보석, 네오티스, 화성, 정상 JLS, 부국증권, 인포바인, 무림 PMP 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모두 배당 수익률이 6%를 넘는데요. 특히 천일보석의 경우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8.4%에 달했습니다. 네오티스와 정상 JLS는 4년 연속으로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에 포함됐고 부국증권은 2014년부터 화성과 인포바이는 지난해부터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메리츠 종금증권, 맥쿼리 인프라, 동양생명, 한양증권, YBM넷, 유니퀘스트 등 6곳도 지난해부터 5%대 배당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배당 수익과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배당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주식시장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오는 9월 미국 터보먼사와 함께 신개념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을 선보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을 단순한 물건 판매 공간이 아닌 여가와 레저를 즐기는 복합 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현지에서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위치한 인터내셔널 플라자. 이 쇼핑몰은 미국의 쇼핑몰 개발 운영 회사인 터보먼사가 2001년에 선보인 곳으로 연간 1,800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단순히 쇼핑을 위해 방문하기보다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찾는 고객이 많습니다. I would say mostly not necessarily to shop, but to right now get out of the weather, the hot temperatures, to eat. So we always come here just to eat, I think mainly, and then while we're here, we might go do a little shopping as well. 터보먼은 미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중 평방피트당 매출이 $790로 가장 높습니다. 쇼핑몰 최초로 푸드코트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도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9월 터보먼과 손잡고 경기도 하남시에 국내 최초 테마파크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을 개장합니다. 신세계 투자개발회사인 신세계 프라퍼티 이명록 부사장과 로버트 터보만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서 스타필드 하남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Starfield Hanam will be the best collection of merchants and retailers from around the world that's ever been created in Korea.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을 국내 최대 규모의 교외형 쇼핑몰로서 쇼핑과 여가,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꾸민다는 보관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미국의 선진 유통 문화를 끌어들여 국내 복합 쇼핑몰의 세대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사라소타 현지에서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중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환 조사 중이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재임 중 일감을 몰아준 업체로부터 퇴직 뒤에도 뒷돈을 받는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상태 전 사장은 2006년부터 6년간 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돈 120억 원을 빼돌리고 대규모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또 측근인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에게 특혜를 주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등기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오는 8월 안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계약보다 등기 수수료가 30% 저렴하고 올해 말까지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 수수료를 추가로 할인해 최대 70%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주택 매수인이 서류 위변조나 무건대리 등으로 부동산 매매에 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 대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KB국민은행이 오늘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 리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리브는 모임 회비 일정 관리가 가능한 리브 모임, 경조사 일정과 비용 관리가 가능한 리브 경조사, 젊은 직장인들의 각자 계산 문화를 반영한 리브 더치페이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자금 관리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은행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외화 환전과 해외 송금도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등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의 혜택이 커집니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치아 한 개당 120만 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개정안에는 제왕절개분만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 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연일 오르던 국내 금값이 나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임원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결제 서류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코데스 컴바인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부담으로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경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돈을 더 풀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건데요.
작년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았던 처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당시에는 추경으로 3%대 경제 성장률 지켜낼 수 있다 공언해 왔는데 이번 처방은 과연 약발이 먹힐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